안녕하세요. 며칠 전 68살 생일을 맞은 할머니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무료하던 차에 썰맘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썰맘 사연 듣는 재미에 빠져 심심한 게 뭔지 잊어버리게 되었네요. 세상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사연을 듣다 보면 참 힘든 세월 겪은 분들이 많다 싶은데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 사연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보다 많은 분들 앞에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꿈에 그리도록 바래왔던 일이 이뤄지기도 했거든요. 혹시 경모니? 경모 맞아? 우리 아들 맞지? 엄마. 맞아요, 저예요. 저 경모예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하지. 애미가 내 새끼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근데 왜 이제야 왔어? 애미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해요. 근데 엄마, 이거 꿈 아니죠? 정말 우리 엄마 맞죠? 그럼 맞지.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을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니? 저도 엄마 만나는 꿈을 수천 번은 꿨을 거예요.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너를 이렇게 만나다니. 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우리 경모,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제 인생 단 하나의 소원은 제 아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몇십 년 생이별을 했었으니 제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 아들을 못 보고 살았나 싶으시죠? 그 사연을 말하려면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살아온 70평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공장에 취직을 해 집 생활비를 벌게 되었어요. 공장 사장님은 저를 참 좋게 봐주셨고 그 덕에 사장님 비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그러던 중 사장님은 본인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며 제게 회사 일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 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서로 금세 정이 들어 그 남자와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들과 비서가 사귄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 사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까지 저를 찾아오셨네요. 야, 여기 배순영이란 년이 누구야? 배순영 어딨어? 제가 배순영인데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나 태기 엄마야. 우리 아들 꼬신 년이 네 년이었냐?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 같으면 지금 내가 안녕하겠어? 내 아들이 회사 비서년을 만난다는데 내가 지금 안녕하겠냐고. 그게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굴 놀리나? 이 뻔뻔한 얼굴 좀 봐. 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사모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아들과 헤어지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사모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말로 하세요. 너 이래도 내 아들이랑 만날 거야? 당장 헤어지겠다고 해. 이래도 안 헤어지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습니다. 헤어질게요. 태규스랑 헤어질 테니까 진정하세요. 본인 아들과 헤어지겠다는 말을 듣고 사모님은 제 머리채를 놔주셨어요. 그 사람과 헤어지기로 하고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제 신세가 참 한심했어요. 그러던 찰나 몸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아이를 갖게 된 걸 알게 됐죠. 사모님 반대 때문에 망설였지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학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그 집에 인사를 갔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셨고
사장님은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미스베, 어서 와. 미스베가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니야, 놀라긴 뭘. 사실 내가 더 미안하지. 회사 그만둘 때 내가 막아주지도 못했으니 뭐.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 있어야지. 아무튼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미스베가 데리고 살면서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 그때 듣고 있던 사모님이 나서셨습니다. 여보, 누가 누굴 사람 만들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피성년한테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어디 보통 년인 줄 알아요. 순진한 우리 태교 꼬셔서 금방 애부터 만든 거 봐요. 내가 저런 년은 며느리로 들일 줄이야. 아이고 세상에. 태규 너 얼른 전현 데리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엄마 왜 그래요? 이 사람 나 입으로 꼬시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세요. 아우 시끄러. 듣기 싫으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 사모님이 화를 내시는 통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건 참 뼈아팠지만 이제 시어머님이시니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했죠. 그 후 그 사람과 부부가 되어 애를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손 귀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라며 기뻐하셨죠. 그렇다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시모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아들 키우며 살다 보니 그땐 힘든 것도 몰랐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중풍을 맞으셨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경무애미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시애비가 침만 되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해지셔야죠. 그래. 그럼 좋겠는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애미야. 내가 뭐 하나 부탁 좀 하자. 나 죽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태교 그놈이야. 3대 독자라고 키하게 큰 놈이라 고생도 모르고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옆에서 잘 좀 도와줘. 부족한 것만은 우리 아들 네가 보살펴줘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꼭 금방이라도 세상 떠나실 분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해지셔서 아버님이 직접 경우 아빠도 가르치시고 회사도 돌보시고 그러셔야죠. 그럼 좋겠지만 이제 이 늙은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곧 떠날 것을 아셨던 걸까요? 그 말을 남기시고 며칠 후부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아버님이었기에 돌아가셨을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남편을 잘 돌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 눈치였지만 조금씩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오는 날도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남편이 12시 넘어 들어왔는데 셔츠에 다른 여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죠. 경무 아빠, 당신 이거 뭐예요? 이거 여자 립스틱 자국 맞죠? 지금까지 여자랑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일 때문에 접대차 간 거니까 더 물어보지 마. 나 피곤해. 무슨 접대를 하는데 옷에 여자 립스틱을 묻혀가면서 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자꾸 외박하는 거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당신 혹시 나 말고 여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뭘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 여자가 있으면 어쩔 건데. 진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면 얼른 그 여자 정리해요.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경무가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 좋겠어요. 알든 말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해. 그 순간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나 말고 딴 여자 있는 게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럼 아버님한테는요? 아버님 살아계실 땐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버님이 당신 보시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요. 야, 그 늙은 영감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기도 못 펴보고 숨 막히게 살았어. 아버지 죽고 이제 좀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래서 지금 계속 딴 여자 만나겠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낳아준 날 버리고서. 결혼해서 살았더니 이제 너도 지겹다.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좀 해. 그 입 좀 다물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예요? 그거 약속도 못 지키고 살 거면서 나랑 왜 결혼했냐고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방에 뛰어들어온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이게 어디 남편한테 큰 소리야? 네가 뭘 잘했다고 내 아들한테 따져? 네가 편견 사느니까 우리 태교가 딴 여자 만났겠지. 그게 뭘 자랑이라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딴 여자가 있다는데 어쩜 이러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태규가 너 하나 보고 살았던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지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회사 사장님까지 됐는데 여자 좀 거느리는 게 뭐 대수라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시끄럽게 굴지 마라. 알겠니?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두둔하시는데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 유언도 있고 어떻게든 남편 맘을 돌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네요. 남편은 더욱 저 보란듯이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계속되는 외도에 저 또한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무시하고 시댁에서 참 외로웠어요. 그 집에서 저한테 힘이 되는 건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경모가 없었다면 벌써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 웃는 얼굴만 볼 수 있다면 모진 시집살이도 남편 불륜도 다 버틸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제게 할 말이 있더군요. 경모 엄마, 여기 좀 앉아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당신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이 집에서 나가다니요?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집안 좋고 당신보다 어린 여자를 만났거든. 나 이제 그 여자랑 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가줘. 그 말에 시모가 남편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도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니? 너 환영하는 식구 하나 없는 집에서 더 살아 뭐해? 너 우리 태기랑 이혼하는 게 더 나은 건지도 모른다. 경모 두고 나가서 살면 너 혼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애 엄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홀가분하지. 어머니, 지금 우리 경모를 이 집에 놓고 나가란 말씀이세요? 제 자식을 왜 놓고 나가요? 네 자식이라니. 경모, 엄연히 내 손자고 우리 태규 자식이야. 우리 집 4대 독자인데 두고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 어머니, 저 그렇게는 못해요. 경모, 저 사람 자식이기만 한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이기도 해요. 제가 자식 없이 어딜 나가요. 이혼할 거면
저 경모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요. 저 혼자서는 절대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난 저는 아들도 보는 절대 그 집에서 못 나간다며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시모는 새며느리 위해 신방 꾸며줘야 한다며 저보고 당장 짐을 싸라는 겁니다. 모자의 행동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이판사판이 됐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남은 애정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얘, 뭘 쳐다만 보고 있어? 얼른 이 집에서 나가는 소리 안 들려? 알겠어요. 두 사람 소원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우리 경모 키울 양육비 주세요. 아니다. 저 위자료까지 받고 나가야겠어요. 그 돈 주세요. 얘가 돌았나? 우리가 니네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네 주제 어디 위자료를 입 밖에 꺼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건 기억 안 나. 고잘것없는 너 같은 년 며느리로 맞아 데리고 살았으니 오히려 돈은 내가 받아야 돼. 이거 왜 이래? 그래요. 돈 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저도 이 집에 미련 없고요. 우리 경모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내 손주를 감히 어딜 데리고 나가? 우리가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아. 시모는 손주는 절대 못 데려간다며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애는 못 준다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네가 뭔데 내 새끼를 데리고 나가? 최신의 핏줄을 왜 네가 키워? 너 경고하는데 우리 경모 절대 못 데려가. 혹시라도 우리 경모 데리고 나갈 생각이면 좋은 말 할 때 꿈 깨라. 내 새끼 데려가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일단 그 집에서 며칠을 버티며 아들 곁을 지켰네요. 그러니 남편이 안 되겠는지 이혼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당장 사인하라며 서류를 내밀고 저는 아들 줄 때까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맞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아들한테 손찌검 말을 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경모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네가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오늘 얘가 네 대신 맞는 거야. 경모 맞아주게 하기 싫으면 당장 그 서류에 사인해.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얼른 경모한테 떨어져요. 내 말 안 들려요. 아들 맞아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사인하라고. 너 내가 못할 줄 알아? 네 새끼 맞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남편이 다시 한번 아들을 때릴 때 손을 드는데 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서류에 사인할 테니까 그만해요.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한 번에 사인하면 좋았잖아. 거기 사인하고 꺼지기나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협박하는 바람에 강제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당하고 쫓겨날기에 처했죠. 근데 그냥 저 혼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 자식을 두고 저 혼자 나가겠어요. 그러나 마음만 굴뚝 같을 뿐 아들을 데리고 나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숨죽이며 밤을 지새우다 그냥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잠든 아들을 들쳐업고 그대로 야반도주했습니다. 아들을 들쳐업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남편과 시모가 나타나 아들을 빼앗아갈 것만 같은 생각에 무작정 멀리 도망치자 결심을 하고 버스에 올라탔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우리는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앉아있는데 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목마르고 배고파. 나 밥 먹고 싶어. 우리 밥 먹으면 안 돼?
나 엄마랑 갔던 우리 동네 만두집 가고 싶어. 나 거기 만두 먹을래. 거긴 안 돼. 이미 멀리 와서 거기까진 못 가. 만두 말고 엄마가 다른 거 사줄게. 우리 경모 돈가스 먹을까? 돈가스? 그래, 나 돈가스도 좋아. 엄마랑 먹는 건 뭐든 다 좋아. 배고프다는 아들을 데리고 터미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아들한테 돈가스를 시켜주고 저도 밥 한 수를 뜨려는데 식당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유, 우리 꼬마 손님이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 여기까지 엄마랑 같이 온 거야? 우리 꼬마는 몇 살이야? 저 7살이요. 아줌마네 돈가스 엄청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줄까?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말해. 우리 꼬마 손님 위해서 하나 더 튀겨줄게.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얼굴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그게 실은 이혼당하고 애 데리고 집 뛰쳐나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냥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어머나, 그런 사연이 있었어?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배고프겠다. 얼른 밥 먹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 그때부터 긴장이 풀렸나 봐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나 봅니다. 애기 엄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눈 좀 붙여요. 많이 피곤한가 봐. 계속 졸았어. 괜찮습니다. 피곤하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아들 여기서 만화 잘 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 내가 봐줄 테니까 좀 자요. 애기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때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졸린데 나 때문에 못 자는 거야? 왜? 내 걱정해서?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여기 아줌마가 만화 틀어주셔서 그거 보고 있었어. 나 만화 영화 보고 있을 거니까 엄마 여기서 자. 알았지? 알겠어. 그럼 엄마 조금만 잘 테니까 옆에서 TV 보고 있어.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빨리 자. 그 말에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불안함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터라 너무 피곤했었는데 한꺼번에 잠이 몰려왔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애기 엄마, 좀 일어나 봐요. 얼른 일어나 보라니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 몇 시간이나 잔 거예요? 애기 엄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애가 없어졌어. 그 말에 번쩍 정신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우리 아들이 없었어요. 네? 애가 없어지다니요? 그게 무슨...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요. 계속 여기 있다가 내가 잠깐 쓰레기머리로 나갔다 왔거든.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 했는데 잠깐 쓰레기머리로 나간 사이에 어떤 남자가 식당 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데려갔어. 어떤 놈인지 내가 잡으러 뛰어갔는데도 차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혹시 몰라서 번호판이랑 차 색깔 봐뒀어.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사장님, 잠시만요. 혹시 자동차 번호 뭐였어요? 차량 색깔은요? 번호는 뒷자리가 25였고 자동차는 하얀색이었어. 왜? 아는 자동차야? 그거 우리 남편 차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 그 사람이 저희 미행이라도 한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저 우리 아들 찾으러 갈게요. 아들을 빼앗긴 저는 혼비백산에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 모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망연자실해 있는데 근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경우 엄마 아니야?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아주머니, 우리 시댁 어디 갔어요? 어제 급하게 이사 나가던데? 경무 엄마 같이 안 갔어? 혹시 경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어머, 어쩐지 이사하는데 며느리 얼굴이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지. 내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그년 내쫓았다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 잡아먹을 듯 화를 내더라고.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쩜 저러나 싶었는데. 그러면은 아들은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아들까지 데려간 거야? 네, 이혼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잠든 사이 남편이 데려간 것 같아요. 아들 찾으러 여기 온 건데 이사가 쓸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딱 보니까 아들도 데려가고 못 찾게 하려고 작정하고 도망간 거네. 이를 어째?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경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이대로 우리 아들 못 만나면 어떡해요? 그 순간 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새끼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봐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러나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저는 시모와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판후였고 시댁 친척들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 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네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세상 떠나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들 얼굴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세상을 떠날 게 아니라 악착같이 살아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고 말겠다고요. 그 힘으로 이악 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하나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 후로 10년간 독하게 살았더니 꽤 많은 돈이 모이더군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돈을 벌었지만 아들 행방도 모르는데 돈이 있어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아들 생각을 하다 하루는 우리가 같이 살았던 동네에 갔습니다. 함께 보냈던 추억에 젖어 걷다 보니 아들과 가끔 가던 만두집까지 가게 됐어요. 역 앞에 있던 작은 만두 가게였는데 우리 애가 거기 만두를 좋아했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다 그대로이더군요. 만두를 베어 무는데 이걸 먹고 좋아했던 아들 표정이 생각나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는데 만두가게 사장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걸더군요. 아니 왜 만두를 드시다 울고 그러실까? 잠깐만, 혹시 예전에 우리 가게 왔던 손님 아니세요? 어린 아들이랑 같이 오셨던,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희가 왔던 게 10년 전인데. 내가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몇 번 온 손님들 얼굴은 기가 막히게 외워요. 아들이 우리 집 만두를 워낙 맛있게 먹길래 기억하고 있었죠. 우리 가게 만두만 생각나서 온 거면 아주 잘 왔어요. 며칠 후면 가게 문 닫을 거라 아마 우리 만두 먹는 거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왜요? 이제 아예 가게 문 닫으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힘들어서 곧 문 닫을 거예요. 인수할 사람이 나오면 넘기고 나갈 텐데 사람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냥 가게나 내놨어요.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곳이 사라진다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문득 그 가게를 내가 인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좋아했던 곳이라 그대로 없어진다는 게 아쉽기도 했고 또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
혹시라도 아들이 이곳에 찾아주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곧장 가게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요. 아유, 깜짝이야. 가시던 손님이 왜 다시 오셨대? 가게 뭐 놓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 이 가게 인수할 사람 없다고 하셨죠? 가게 제가 인수할게요. 저한테 넘기세요. 이 가게를요? 아니, 갑자기 왜? 실은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장님도 기억하시다시피 그 애가 이 집 만두를 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한 번쯤은 여기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아들하고 제 추억이 담긴 곳인데 이대로 사라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이렇게 오랜만에 왔구나. 그래요. 이 가게 인수해요. 내가 만두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게. 그리고 꼭 아들 다시 찾을 테니까 힘내서 꿋꿋하게 살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허락을 받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자기 이름을 딴 만두가게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경무 만두로 가게 이름도 바꾸었죠. 그 후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더군요. 어느새 제 나이는 환갑이 넘어갔고 그 시간 동안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젠간 나타나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 무렵 한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우리 가게 만두를 먹으러 왔습니다. 꼬마가 만두 먹는 걸 보는데 꼭 30년 전 우리 아들을 뚝 닮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 그 꼬마를 자꾸만 보게 되더군요. 할머니,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세요? 꼬마 손님 먹는 게 예뻐서 본 거야. 그렇구나. 우리 아빠도 나 먹는 거 예쁘다고 맨날 그러는데. 할머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머니가 이 만두가게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럼 최경무가 할머니 이름이에요? 아니, 최경무는 우리 아들 이름이야. 진짜요? 우리 아빠도 이름이 최경무인데. 우리 아빠 간판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빠가 회계사인데 사무실 간판도 최경무 회계사거든요. 엄청 신기해요. 우리 아빠가 자기랑 이름 똑같은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아빠한테 말해줘야겠다. 꼬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만 꼬마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희 아빠 이름이 최경무라고? 정말 최경무가 맞아?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네, 진짜 우리 아빠 이름 최경무 맞는데. 엄마가 말해봐. 맞아요, 사장님. 저희 남편 이름이 최경무예요. 사장님 아드님이랑 성까지 똑같네요. 신기하다. 저기 손님, 그럼 남편분이 이 동네를 알아요? 혹시 여기 만두집 얘기한 적 없어요? 어머,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 어릴 적에 이 동네 살았어요. 가끔 엄마 손잡고 만두가게 갔단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근처 들린 김에 남편 말이 생각나서 아들이랑 와본 건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꼬마아이의 아빠가 우리 아들 경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기요. 그럼 지금 아이 아빠 어디 있어요? 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남편이 지금 해외 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 가게가 내 아들이랑 자주 가던 만두 가게인데 아들이 찾아오진 않을까 해서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한 거예요. 여기서 아들 찾으려고 내가 20년대 만두 팔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어릴 적에 여기 만두 먹었다길래 아무래도 우리 아들 같았어. 거기다 우리 아들이랑 이름도 똑같고. 맞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낳아주신 어머니랑 헤어진 것도 맞고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님, 우리 남편이 일주일 뒤에 한국에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애 아빠 데려올게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아이 아빠 오는 대로 꼭 좀 여기 데려와줘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길었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기대감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포기하고 지내던 때였어요. 그날따라 몸이 피곤해 일찍 장사를 접으려는데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영업하시나요? 예. 근데 내가 오늘은 좀 일찍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대답을 하며 고개를 돌린 그때였습니다. 어떤 남자 손님이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손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의 눈을 바라본 순간 딱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 경모라는 걸요. 혹시 경모니? 경모 맞아? 우리 아들 맞지? 어머니? 맞아요, 저예요. 저 경모예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하지. 애미가 내 새끼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근데 왜 이제야 왔어? 애미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일이 늦게 끝나서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저도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이거 꿈 아니죠? 정말 우리 엄마 맞죠? 그럼 엄마 맞지?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을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니? 저도 엄마 만나는 꿈을 수백 번, 아니지, 수천 번은 꿨을 거예요.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요. 내 아들, 애미는 이제 요한이 없어. 우리 경모,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아들과 저는 서로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재회의 기쁨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자는 한참을 울다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가게를 맡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20년 됐지. 네가 예전에 이 가게 만두 좋아해서 종종 먹으러 왔었잖아. 그 생각이 나서 가게 들렀다가 마침 가게 문을 닫는다기에 여길 인수했어. 네가 혹시나 엄마를 추억하면서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가게 이름도 네 이름으로 바꾼 거야. 우리 아들이 한 번에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내 이름으로 간판 걸고 일하다 보면 엄마가 절 찾아줄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와보던 건데. 제가 멍청했어요. 엄마랑 살았던 동네 오면 눈물 나고 힘들까봐 안 왔던 건데 진작에 와볼걸. 그럼 엄마랑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괜찮아. 이제라도 널 만났으니 됐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 참 잘 컸다. 엄마 없이도 잘 커줘서 정말 고맙고 대견해. 엄마, 실은 저는 엄마가 저 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엄마 찾으니까 아빠랑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너 버린 거라고. 그래서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렇지만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30년 전 그날 네 아빠한테서 널 도둑 맞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고 엄마한테 정떼게 하려고 본인이 거짓말하신 거라고. 그날 엄마가 저 데려갈 거 예상하고 뒤쫓았대요. 그러다가 틈을 타 아빠가 데리고 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까지 가신 거라고 털어놓으셨어요. 그 사실 알고 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미웠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혹시나 해서 엄마랑 헤어진 그 터미널에 갔었어요. 근데 이미 터미널도 식당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엄마는 내 새끼가 나 찾으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자꾸만 죄송하다고 하지 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든 네 아빠랑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옆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미안하긴요. 그랬다면 엄마 인생 너무나도 불행했을 거예요. 아버지, 엄마랑 이혼하고 데려온 여자랑도 몇 년 못 살고 헤어지셨어요. 그 후로 결혼을 2번이나 더 하시고 나중에는 사기당해 재산까지 다 날리시고요. 아마 그래서 할머니도 엄마 그렇게 보낸 거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엄마 얘기를 하셨던 거겠죠. 엄마한테서 저 뺏어왔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그 비밀 말씀하시면서 네 엄마 좋은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거면 나한테 그러시질 말았어야지. 나를 그렇게 내치시고 내 아들까지 빼앗아 가시고. 저도 엄마 미워하며 산 게 억울해서 할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우리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도 연 끊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렇지만 이제 지나간 과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만난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지금 제 앞에 꿈에 그리던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그 후 며느리와 손자도 다시 만났어요. 손님으로 왔던 2사람이 내 며느리고 손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와 손자도 금세 한 가족이 되어 가까워졌죠. 30년 전 도둑맞은 아들과 재회한 뒤로 매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 것 같았네요. 그러다가 얼마 후 아들이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찾아간 말기라 호스피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녀왔다면서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미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돌려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경모의 아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갔던 거예요. 가보니 그 사람이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경색이 짙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모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당신 마음 아프게 한 벌 받는가 봐. 내쫓을 땐 언제고 왜 날 찾았어요? 나한테 할 얘기가 뭔데요? 예전부터 당신한테 사죄하고 싶었어. 당신만 내쫓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당신이랑 경무도 마음 아플 일 없었을 텐데 내가 2사람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됐어요. 지금 사과하면 뭐래요. 경무나 나나 30년을 생이별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와 사과하면 그 세월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용서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렇지만 언젠간 당신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 내가 그때 경무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줄을 떼어놓지만 않았다면 당신도 경무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진심으로 사죄할게.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당신 사과 받는다고 지난 세월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나랑 경무는 그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자 다시 만난 것만 생각하기로 했으니 더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당신하고 경무한테 해서는 안 될 짓 했다는 거 알아. 그냥 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그때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네. 지난 얘기 계속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 당신 사과 받아줄 생각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과 한마디로 그 시절을 잊을 수 있겠어요? 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난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절대 용서하지 마. 그저 미안했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 마음 아프게 한 벌 내가 죽어서 다 받을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시간을 사죄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사죄를 한 그 사람이 야속하고 미웠어요. 그 한이 어떻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미움 때문에 아들과 다시 만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게 가라고 명복만을 빌어줬네요. 그 이후 저는 20년간 해왔던 만두가게도 접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를 정리하길 원했거든요. 엄마, 이제 저도 만났는데 가게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저 찾으려고 하셨던 거라면서요. 그래, 그렇긴 한데 그래도 20년간 해오면서 단골들도 많고 나도 가게에 정이 들어서 말이야. 그런 건 알지만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 할 나이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는데 이제라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가게 일하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알았다. 우리 아들 마음이 불편하다는데 정리해야지. 네 말대로 하마.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뭐? 아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자주 보면서 사는데 굳이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아니? 난 내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 그러자 듣고 있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면 생각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랑 합가한 말 제가 먼저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나랑 같이 살면 너만 불편하고 고생할 텐데. 이 사람이나 어머니나 긴 시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살았잖아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또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정도 더 빨리 들고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우리 30년간 떨어져 산 걸로 충분하잖아요. 더는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한 집에서 살아요. 아들 부부의 설득에 저도 합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은 아들 내외와 손자, 그리고 얼마 전 태어난 손녀딸까지 5가족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하루하루 지나는 게 참 아까울 정도예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만큼 우리 모자 오래도록 편안하게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고 싶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회하는 날만을 그리며 살았더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행복, 우리 모자 곁에서 더 오래 머무르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쯤에서 제 사연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음.